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운대 7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 김모 씨에 대해서 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아서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운전자의 진술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건데요. 조현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그 해운대 교통사고가 뇌전증 환자가 순간적인 어떤 발작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일으킨 참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까? 모든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말도 물론 듣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비추어 봐서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 보면 CCTV도 있지만 또 다른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요. 새로운 영상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화면을 잠깐 보시죠. 네, 잠깐 보고 얘기 드릴까요? 지금 왼쪽에 하얀 차죠. 지금 빨간 추돌한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추돌하는 거죠. 추돌하고 그리고 보면 지금 앞차가 이제 충격을 당한 앞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제 서기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제 옆으로 했는데 이제 그대로 달아나죠. 그렇죠. 당연히 서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막 달아나고 뒤에 있는 다른 차가 지금 그거를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버스와 버스 사이를 또 통과합니다. 지금 다른 차들은 다 지금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데 우측 노견에 있는 그쪽으로 빠져서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가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스 사이를 가까스로 피해서 지금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네, 그때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행인들을 친 사고인데요. 과연 이 사람이 뇌전증으로 자기 의식이 없거나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볼 것이냐 전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그런데 보면. 저 영상을 보면서도 의문이 드는 게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모한 사고를 낼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죠. 운전자라면 당연히 운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운전자 준수 의무가 있고 1차 충격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누구 잘못이든 간에 일단은 서서 또 상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구호 조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피해 충격을 당한 차는 당연히 섰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차량 운전자도 지금 저 가해 운전자가 쓰기를 예상하고 또한 바라고 섰을 텐데 저 차는 지금 서지 않고 계속 지금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섰다면 정말 저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섰다면 뭐 사람이 다쳤어도 가벼운 부상이거나 또한 물적인 손해도 뭐 크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딱 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보험이 들어 있었다면 또한 가볍게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뇌전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정신을 잃어서 저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봤었는데 영상을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칼치기라고 합니까? 운전을 저렇게 요리조리 운전할 정도면 분명히 정신이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피하기 위해 했다는 게 근데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횡단보도에서 서지 사람을 그대로 친다는 거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1차 충격으로 인한 그 상황을 어쨌든 모면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뺑소니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아주 가벼운 일을 엄청난 큰 일로 만들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수사나 재판에서도 굉장히 엄한 처벌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었다면은 저 사람 말대로 순간적인 발작이 와서 자기 행동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했다면은 처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형 요소라는 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한 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형이 아니라 더 가중 처벌할 요소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이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또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는 그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하지만 이제 판사가 예를 들어서 형이 뭐 지금 도주 차량이 되면 1년 이상의 형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1년 이상이면 1년이 최하한이고 그 이상인데 2년, 3년, 4년 여러 가지 1년 이상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를 이제 판사가 결정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형을 결정할 때 결국 가중 요소가 되는 있고 것입니다. 없고보다도 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병력으로 뇌전증은 그대로 뭐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원래 진단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 전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다만 이 사람이 지금 국가수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뇌전증 약 성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날 먹은 성분이 남아있어서 그 성분이 나왔는지 네. 그 당일날 먹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동영상에 나타난 그 운전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은 자기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예. 그리고 도주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얘기를 나눠보죠. 판검사 출신의 최유정 홍마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부장판사가 성범죄, 그것도 현직 부장판사 아니겠습니까? 성범죄에 연루되는데 같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그 법관들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모범생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거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 법관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범죄나 어떤 분쟁을 심판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굉장히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국민들이 볼 때 똑같은 죄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추락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의 네. 일련의 그 일들로도 상당히 사법부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더 좀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 뭐 어느 조직이나 대부분은 다 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예. 정직하고 성실한데 이제 뭐 한두 사람 때문에 집단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네. 국민에 대한 사법부 불신이 많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그 붙잡힌 부장 판사 법원 행정처 소속이라고 네. 해요. 법원 네. 행정처 소속이라고 하면 어떤 엘리트 코스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법원 겁니까? 인사구조에 있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으로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 보면 법원 행정처 출신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많이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동기 그룹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선두 그룹이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 또한 그러니까 신모 이 부장판사님도 굉장히 동구 그룹에서는 선두였고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었다고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예. 따라서 좀 많이 안타깝죠. 사표를 냈는데 법원에서 이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사표를 내고 그냥 사표 수리함으로써 네. 뭐 징계로 나아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향후 이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큰 영향을 안 주려고 했는데 지금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로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오는데 그거 자체가 좀 엄한 처벌을 하시겠다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징계 종류가 정직, 감복, 견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게 되는 수순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관은 파면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탄핵이나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법관 징계법에도 방금 말씀하신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만 있고요. 예. 이제 그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그 징계에 따른 처분을 받고, 그러니까 정직 같으면은 뭐 1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만 정직하고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감봉이면 뭐 1년에서 1월부터 1년까지 기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봉급을 감봉받고 근무를 하시는 거고, 견책이면 단순한 서면 권고만 받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현옥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